자,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누진다 초점 렌즈 20가지 특징. 그래서 상용으로는 참 적합해요. 근데 근업을 지속적으로 할 때는 누진 렌즈보다 단초점 렌즈가 훨씬 더 좋다. 상용으로 사용할 때는 이보다 더 좋은 렌즈가 없죠. 모든 거리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근업만 이제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단초점 렌즈가 돋보기 렌즈 얘기하는 거예요. 초점이 하나인 렌즈. 자, 그래서 누진 때에서 선명한 상을 얻지 못하고 약도 난시를 감내하면서 사용해야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누진 렌즈 자체가 어느 정도 이 난시가 조금씩 퍼져 있어요. 누진 때에서. 그래서 약도의 난시가 있는 것을 좀 감내하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그 원용에서 나오는 그 난시 양 자체를 전부 다 교정을 다 잡아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물론 요거는 이제 좀 딜레마는 있어요. 그 교정을 완벽하게 난시 교정을 하면 특히나 이제 산난시나 도난시 같은 경우는 적응하기가 어려워요. 그것 때문에 이제 크레임이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제 그 교정을 하지 않고 내비두면은 원래 렌즈 자체에서 있는 난시량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원칙상으로는 약도의 난시도 다 잡아주고서 전부 다 교정을 해줘야 된다. 교정을 해도 약간의 난시가 렌즈에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약도의 난시를 감내하면서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그런 렌즈다. 그래서 완벽한 선명한 상을 본다 그러면은 그 초점거리에 맞는 상태, 그 초점거리에 맞는 단초점이 선명한 상을 생각을 하고 그 이제 조절력이나 뭐 폭주력이나 이런 어떤 부담감을 덜기 위해서는 그 거리에 맞는 렌즈가 제일 좋은 렌즈예요. 그 거리에 맞는 렌즈가 가장 좋은 렌즈다. 자, 그리고 초기 노안인 사람, 가이도가 낮은 1.5디옵터 이하에서 가장 적합한 렌즈이다. 그래서 1.5디옵터 이하인 경우에는 뭐 자신있게 렌즈 처방을 해보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크게, 오류가 나지 않아요. 아까쯤에 이제 봤던 그 시야와 가이도의 변화에 따른 시야 변화, 이제 봤죠? 그 보면은 1.5디옵터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시야가 괜찮아요. 근데 그거보다 좀 넘어가게 되면은 시야가 이제 급격히 이제 감소하기 때문에 가입도가 낮은 사람한테 가장 적합하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측방시 할 때 안구 하방 회선량이 크게 요구된다. 근방시 할 때 안구 하방 회선량이 크게 요구된다. 그러니까 아래를 볼 때, 근방시 할 때는 아래를 봐야 되죠. 그럴 때 충분히 이제 쭉 내려줘야 되니까 만약에 하방 회선이 잘 안 되는 사람 같은 경우는 누진대를 짧은 걸 쓰셔야 돼. 누진대를 짧은 걸 써가지고 그 밑에까지 충분히 많이 안 내려가게끔 수직 이동량을 좀 덜 해도 되게끔 그렇게 이제 렌즈 타입을 설정을 해야 되고요. 도수 측정 부위가 총 3곳입니다. 원용 도수, 프리즘 도수, 근용 도수 이 측정 부위가 3곳인 렌즈이다. 그래서 다음처럼 요 누진 렌즈의 이 그림 설계도 그림을 한번 잘 보시고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됩니다. 그 원용부 측정 부위가 이 큰 원 부분이고요. 가장 상단에. 그리고 맨 밑에 보면 근용 도수 측정 부위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위아래로 도수 측정 부위가 있다. 원용부 도수 있는 부분과 근용부 도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그 원형부 도수 바로 밑에 피팅 포인트 십자가선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환자의 눈 동공 포인트를 일치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동공 반사점을 여기 이제 십자선에다가 일치를 시켜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옆에 좌우로 수평 기준선 있고요. 그리고 그 십자선 바로 밑에 프리즘 측정점 그 기하학 중심점이 있고요. 그리고 에디션 이 도수가 얼마인지 가입도 마킹이 돼 있어요. 1.175, 뭐 200, 뭐 1.225 이런 식으로 도수가 나타나 있어요. 숫자가. 그리고 그 이제 반대쪽
측면부로 회사의 로고가 있고요. 로고가 있고 뭐 숨긴 마크가 있는데 그것을 보고서 기존에 어떤 렌즈를 사용했는지 렌즈 타입도 알 수 있고 내가 이제 가입도를 보면서 에디션이 얼마 들어가는지도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안경테 선택에 제한을 받는다. 이거는 무슨 소린가요? 이거는 무슨 소린가? 안경테가 최소한 35mm는 나와야 돼요. 우리가 요즘에는 워낙 누진 렌즈가 이제 잘 발달됐기 때문에 그 이제 컴팩트형한 사이즈도 많이 나와서 사실 실질적으로 위아래 30cm만 돼도 그거보다 또 조금 작아도 누진 렌즈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는데 여유 있게 그리고 우리 이제 모의고사 풀고 이제 국가고시 시험 본다 그러면은 35mm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경테 선택에 제한을 받는다. 상하 사이즈가 35mm 정도는 나와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폭주 부전인 사람은 폭주가 잘 안 되는 사람은 이 렌즈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요 우측 하단부에 요 그림 보시면은 자 지금 이 그림 보면은 어떤가요? 지금 이 그림 보면은 원형 도수 있는 부분과 근형 도수 있는 부분 보면은 그 위치가 약간 다르지 않나요? 위치가 원형부보다 근형부 도수 있는 그 이제 위치가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폭주가 돼줘야지 그 렌즈로 내가 이제 근형부 갔을 때는 폭주해서 보고 원형부 갔을 때는 조금 계산돼서 보고 이 양한시 기능이 돼야지 충분히 이제 잘 활용할 수 있는데 그래서 양한시 기능이 안 된다. 특히 이제 폭주 부전이다. 이러면은 내가 그 하단부로 갔을 때 상단부로 갔을 때 그 위치에 맞게끔 내 시선이 안 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크레임 생길 확률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가공했을 때 근형부가 잘려나가지 않는지 좀 그 부분을 주의해야 한다. 가공 시에 근형부가 잘려나가지 않는지 주의해야 된다. 이게 렌즈의 상하 사이즈가 좀 짧은 경우에 어떤가요? 상하 사이즈가 짧은 경우에는 지금 원형 도수를 포기하거나 근형 도수를 포기하거나 그렇게 어느 한 부분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공하고 나서 이 누진 렌즈에 붙어 있는 그 이제 설계도 스티커가 있는데 그것을 제거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한번 가공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번 바라보거든요. 충분히 이제 렌즈 안에 충분하게 이제 원형부 그 도수 부위와 근형부 도수 부위가 다 들어가 있는지 그것을 확인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인 누진 렌즈의 누진대는 15에서 16mm 정도. 그러니까 요즘은 좀 짧아져서 사실 14, 15 정도면 되는데 13, 14, 13, 14, 15 요 정도면 되는데 일단 요렇게 우리 문제 풀 때는 15, 16 요 정도로 알아두시고 컴팩트형한 사이즈는 한 12mm 정도. 요즘 9mm, 10mm, 9mm 정도까지 또 있습니다. 이제 시험 보는 우리 용도로 기억을 하려고 그러면은 일반적인 누진대 15, 16, 컴팩트형은 12mm 이하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20번째. 자, 돋보기는 근거리 시야만을 보는 데에 반해서 누진다 초점 렌즈는 다양한 거리의 시야를 원활히 볼 수 있다. 그래서 근거리 시야를 여기 지금 볼 수가 있어요. 오른쪽 하단부 그림 보시면은 오른쪽이 이제 돋보기로만 보는 그런 상태. 돋보기로 보게 되면 지금 가까이에 수첩은 잘 보고 있죠. 수첩은 잘 보고 있는데 이제 노트북이나 저쪽 벽시계라든지 그 바깥쪽의 풍경은 전혀 안 보이고 있어요. 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흐리게 보이고요. 근데 누진다 초점 렌즈는 이제 상하 움직임은 필요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가까운 데 볼 때는 하단부로 수첩을 보고 그리고 조금 먼 거리를 볼 때는 고개를 살짝 어떻게 하나요? 고개를 살짝 숙여서 중간부 거리를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노트북 볼 때 살짝 숙이게 되고 더 이제 벽거리나 저 바깥쪽에 더 먼 거리 4m, 5m 이상의 거리를 볼 때는 더 약간 고개를 숙이면서 렌즈의 상단부로 보게끔 해서 잘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원거리 3칸,
중간거리 한 칸 반, 뭐 근거리 한 칸 반. 그 위에 여기 그 별표를 보시면 별 평점 보시면은 원거리 보는 데는 충분히 3점을 줬고 중간거리와 근거리 볼 때를 1.5점씩 이렇게 나눠서 줬는데 이제 근거리와 중간거리를 볼 때 이 시야가 아무래도 좀 좁다 보니까 이렇게 좀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사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참 편리하긴 한데 시야가 좁다는 그런 단점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누진 렌즈의 적응에 대해서 문제에서 이제 또 이렇게 실기 파트나 아니면은 그 조제공 파트에서 이렇게 또 적응에 대해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상이 흔들리거나 일그러질 경우에 어떤 부분에 이상이 있는 건지, 그래서 원용 난시 검사를 확인한다든지 가입도의 과다 상태가 그거를 체크를 한다든지 이렇게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상이 흔들리거나 일그러진다 그러면은 난시 검사 제대로 다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난시 검사 제대로 다시 해보고 일그러진 부분 없도록 상이 흔들리거나 뭐 이런 부분 난시를 떠올리시면 된다. 그리고 가입도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도 또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경사각이 너무 작거나 정광거리가 길게 피팅됐을 때도 상이 일그러져 보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물체가 이제 변형돼 보인다. 이것도 아까 앞서 1번하고 마찬가지로 가입도의 과다, 그리고 양안 조절 균형 검사.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조금 이제 과한 플러스 도수가 들어가게 되면은 물체가 좀 변형돼 보이는, 그리고 경사각이랑 수평 상태, 정광거리가 너무 긴지 이런 것들 점검을 해보고요. 그리고 그냥 원거리 시력이 좀 불량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거리가 잘 안 보여요 라고 얘기한 경우에는 일단은 원거리가 안 보인다니까 원거리 그 교정도수가 불량의 상태가 있는지 그것을 한번 체크를 해보고, 그리고 아이 포인트의 위치가 너무 높아도 그렇게 됩니다. 그 이제 안경이 너무 올라간 경우, 안경을 너무 올라간 경우는 피팅을 좀 잡아서 피팅을 해가지고 안경을 좀 전체적으로 좀 내려주면은 아이 포인트 위치와 동공 위치가 좀 맞아 떨어지겠죠. 근데 아이 포인트 위치가 좀 너무 높게 설정돼 있거나 그러면 또 이제 문제가 있고, 그리고 원형 도수가 불량한 상태, 그리고 가입도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 가입도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면은 원형부까지 수차가 침범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또 원거리 시력이 잘 안 보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누진 렌즈 적응. 자, 네 번째. 중간거리 시력이 불량하다. 가입도의 과다로 수차 부위가 좀 넓어지게 되면은 중간거리 볼 수 있는 폭이 너무 좁아지기 때문에 중간거리 시력이 불량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선 이동을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환자의 시선 이동이 위아래로 움직일 때마다 너무 좌우측으로 너무 흔들리거나 이러면은 또 중간거리가 잘 안 보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이제 피팅으로 극복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해보고, 만약 오차가 있다 그러면 뭐 안경을 다시 이제 가공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렌즈 스펙을 좀 올린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고. 그리고 자, 5번. 근거리 시력이 불량하다. 그럼 가입도가 너무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간혹 가입도가 너무 많아도 근거리 시력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근거리 안위를 꼭 확인을 해보세요. 근거리를 볼 때 이 사람이 제대로 그 눈 위치가 근거리 도수부에 제대로 오는지 안 오는지 그 근거리 안위를 확인을 해보시고, 그리고 단초점 돋보기를 너무 오랫동안 쓴 사람은 안구의 회선을 많이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단초점 돋보기는 그냥 안경 쓰고서 그냥 이렇게 어느 부위로 봐도 일단 확대돼 보이고 잘 보이기 때문에 크게 불편한 게 없었는데, 누진은 근거리를 볼 때면은 고개를 약간 들어서 밑에 하단부로 시선이 가게끔 본다든지 그렇게 이제 누진을 사용하는 방법을 꼭 익히고 그 방법대로 해야지 잘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초점 돋보기로 너무 오랫동안 쓴 사람은 누진 처음 쓰고서 근거리 시력이 좀 잘 안 보인다,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 포인트의 위치가 너무 낮을 때도, 아이 포인트 위치가 너무 낮으면 중간거리나 원형부로 내 시선이 가게 되겠죠. 그럼 당연히 근거리 시력이 불량하다고 얘기를 하겠죠.
자, 그래서 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누진 렌즈와 시습관이라고 내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누진 렌즈, 왜 좌측처럼 보게 되면은 누진 렌즈 적응의 성공 확률이 매우 높아요. 위아래로 시선이 움직여서 보게 되는 경우. 이제, 적응을 잘 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좌우측으로 많이 시선이 분산된다, 그러면은 흐리게 보일 확률이 좀 높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주변부 옆에 측면부의 수차로 내 시선이 가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누진 렌즈 적응에 실패할 확률이 좀 높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진 렌즈의 그 해부학적인 조건, 누진 렌즈 쓰는 것과 해부학적인 조건이 무슨 상관이냐? 체형하고도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마 같은 체형의 사람, 목이 짧고 목둘레가 좀 비대해 습관적으로 이렇게 목이 짧고 목둘레가 좀 비대하다 그러면 습관적으로 목 운동을 좀 덜 하겠죠. 측방시할 때 안구만을 움직이는 그 시선 이동이 더 많을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안구만을 움직이게 되면 분명히 좌우 측면에 수차부를 걸치게 돼요. 시선이. 그래서 측면부에 광학적 수차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저사양의 누진 렌즈는 실패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타조 같은 체형의 사람은 목이 길고 마른 사람, 적정 체중, 목 운동을 잘 수행한다고 하면은 이런 사람들 조금 더 이제 아까 같은 체형보다는 더 목 운동을 잘 수행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측방시를 할 때 몸, 얼굴 등 회전 움직임이 수월하다. 그래서 저사양의 누진 렌즈도 적응 잘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신체적인 조건도 확률상 그거지만은 물론 덩치가 좀 크고 비대하더라도 누진 렌즈 잘 쓰는 사람도 있는데 신체적인 조건으로는 타조 같은 체형이 더 이제 잘 적응을 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 잘 알고 계시고요. 누진 렌즈의 광학적 성능과 가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맨 우측으로 보시면은 지금 이 아이패드 보고 있죠? 아이패드 보고 있는데 이 중간부 그 시야가 굉장히 좁아요. 그리고 좌우측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이게 이제 블러 영역이에요. 수차 영역인데 이 부분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근거리 부분도 많이 침범했어요. 그래서 내가 볼 수 있는 시야가 전반적으로 원, 중, 근 전부 다 좀 좁은 상태고요. 그리고 좌측으로 한 단계씩 갈 때마다 이 시야의 폭 자체가 조금씩 넓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좌측으로 이제 오게 되면은 확연하게 차이가 크죠. 그래서 이건 이렇게 정말 드라마틱하게 엄청난 차이를 이제 보이지는 않지만 확실히 저사양 렌즈와 고급사양 렌즈에서 이 시야의 차이를 체감할 수 있는 유일한 종류의 렌즈가 누진 다초점 렌즈예요. 웬만한 다른 렌즈 같은 경우는 사실 인간의 눈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누진 렌즈는 가격에 따라서 이 광학적 성능 차이를 체감을 할 수가 있어요. 크게 체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썼던 타입이 어떤 렌즈인지 파악하는 거, 기존에 썼던 렌즈가 어느 정도 가격대에 어느 정도 성능을 보이는 렌즈인지 그것을 꼭 반드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는 것도 굉장히 큰 안경사의 능력이고요. 그래서 본문 보면은 자, 누진 렌즈의 등급에 따른 시야 범위를 보여주는 것으로 맨 우측의 누진 렌즈가 가장 낮은 렌즈의 사양, 그리고 좌측으로 갈수록 수차 제어가 잘 이루어진 고급 렌즈이다. 그리고 이제 구면도수, 난시도수, 난시 축방향 에디션이 동일하다는 조건 하에서 이 그림을 보여드린 거고요. 자, 누진 렌즈 적응 한번 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누진 렌즈의 적응이 어려운 자, 일단 연령이 높으면은 높을수록 적응하기가 어려워요. 연령이 70세 이상, 70세 이상이면서 변화된 시 환경의 적응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 그리고 돋보기 도수가 좀 높은 사람, 에디션이 높아질수록 중간부와 극용부의 선명한 시야폭이 좁아진다. 그래서
나이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 누진 렌즈는 한 살이라도 어렸을 적에 착용하는 것이 그나마 적응을 잘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돋보기가 도수가 높으면은 아까도 이제 봤듯이 에디션이 높으면 어떤가요? 에디션이 높으면 시야 폭이 확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돋보기 도수가 높으면은 아무래도 적응을 잘 못할 확률이 좀 더 높고요. 그리고 산안시나 도난시도 조심해야 돼요. 산안시나 도난시 같은 경우도 이 이제 도수가 높은 사람 같은 경우는 아주 적응시키기가 어려워요. 산안시가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있다고 하면은 반드시 내가 트라이얼 렌즈 세트로 확인을 해보고 이 사람의 어지러움 정도를 한번 파악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양안시 기능에 이상이 있는 자, 그래서 부동시한, 폭주, 계산 운동의 문제, 이런 기능에 문제가 있는 사람도 적응하기가 어렵고요. 멀미, 이명 등 증상, 그리고 균형 감각이 민감하고 예민한 사람은 누진 렌즈 적응하기가 어려워요. 신경질적이고 참을성이 적은 사람도 충분한 시간 동안 최소한 한 2주, 길면 뭐 한 달까지도 이렇게 누진 렌즈 적응하기 위해서 내 시선 이동이나 그리고 눈에 어떤 그 잘 보이는 영역이 어딘지 그렇게 이제 파악을 하고 내가 훈련하는 부분도 좀 필요한데 그런 거를 견디려 그러면은 이런 성격은 적응하기 좀 어렵고요. 그리고 역동적인 스포츠를 즐기는 한 사람도 좌우측 측면으로 이 이제 시선이 이동이 지나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적응하기가 좀 어렵고, 그리고 8번 아까 신체적인 특성 이야기를 드렸고요. 자, 다음 누진 렌즈 적응 팁. 초기에 1, 2주 동안은 실내에서 주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요. 그리고 기존의 안경과 번갈아 쓰지 말고 이번에 맞춘 안경만 주로 쓰게끔 하는 그런 이제 적응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잘 보이는 시야 범위와 각도를 체득한다. 본인이 스스로 책이나 신문을 보면서 이 어느 지점에서 잘 보이는지 거리도 파악해보고 내 목의 위치, 얼굴의 위치 이런 것들을 내 몸에 스스로 이제 배게끔 어느 정도 거리에서 감각적으로 내가 잘 보인다라는 거를 알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스스로 이제 적응하려는 노력이 어느 정도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누진 렌즈 쉽게 적응할 수 있는 훈련법, 요거는 제가 다다음 주차쯤에 이제 누진 렌즈 적응 훈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그리고 미세한 오차로도 누진 렌즈 적응을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정밀한 측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웬만한 거는 도수나 PD만 알면은 크게 안경 맞추는데 뭐 우리가 신경 쓴 부분 없잖아요. 물론 이제 뭐 정밀하게 한다 그러면은 다 신경 써야 되겠지만은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폭주력, 계산력, 경사각, 안면각 모두 고려해가면서 이렇게 전부 다 하기 힘든데 누진 렌즈는 이 모든 것을 정말 다 고려해서 적용을 시켜야 돼요. 그래도 크레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6번. 너무 작은 사이즈는 안 된다. 그래서 수직 사이즈가 최소한 한 35mm 정도는 나와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위로 12mm, 위로 12mm, 그리고 아래로 23mm. 위로 12, 아래로 23. 그래서 최소 상하로 35mm 정도는 확보가 돼야지 이제 원활하게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누진 렌즈의 적응을 시도하는 것이 그나마 이제 편하게 좀 적응시키고 이러기에 좋다. 시험 착용 누진 렌즈를 활용하는 게 참 바람직하고요. 그리고 가격이 이게 렌즈의 성능과 비례하는 거의 유일한 렌즈이다. 그리고 이제 직업이나 하는 일에 따라서 이 적합한 누진 렌즈가 중근용 렌즈, 그리고 뭐 근근용 렌즈 뭐 등등 이 거리와 내가 이제 작업하는 그 환경에 따라서 또 추천하는 렌즈가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적합한 누진 렌즈 종류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 한 내용들 여러분들 잘 스스로 정리를 하면서 머릿속에 이제 저장을 잘 해놓으시고 나중에 이제 국시 가서 문제 풀고 할 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